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어젠다를 던지는 정치쇼 어젠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4주째 다루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차관님, 저희가 사실은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한 달 전에 조규홍 장관 인터뷰 때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 저희가 4주째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이 응급실 뺑뺑이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일어나는 원인,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런 일이 좀 최근에 반복이 돼서 좀 안타깝고 또 좀 송구하게 마음이 좀 있고요. 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경증 환자들이 너무 큰 병원에 많이 몰린다. 네. 이제 그런 게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 아마 이틀 전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보면 건대병원 응급실에는 사람이 꽉 차 있고 그 바로 옆에 해민병원은 텅텅 비어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경증 환자들이 다 대형 응급실로 그렇습니다. 간다. 대형 너무 병원. 이제 큰 병원을 위주로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으로 중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술 가능한 의사, 배후 진료인데 배후 진료에 각 수술 가능한 의사나 병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예. 예, 그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급대하고 병원 간에 이제 원활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이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이 문제들 네. 저희가 저 현장 응급실 담당 의사랑 인터뷰 해보니까 이런 애로를 토로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경증 환자인지 아는데도 네. 집에 돌려보낼 수가 없다. 네. 또 진료 거부냐? 나중에 소송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중증 환자 왔다고 안 아프시니까 빨리 집에 가세요. 이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현장의 애로는. 맞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어떤 대책으로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협조가 좀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우선은 119 구급 상황대에 보통은 이제 119로 전화를 거시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 상담할 때 아하. 상담을 좀 강화를 해서 예. 이렇게 큰 병원에 안 가셔도 되는 상황이면 안내를 좀 이제 그 2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 의료기관에 가시도록 그렇게 아예 좀 안내를요? 예, 그렇게 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저희가 지금 셀프 트리아지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자가 진단 알고리즘을 내장한 앱을 좀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증상을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조치해야 될 상황, 그다음에 적절하게 가는 응급의료기관이 어디가 적절한지 예.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앱을 개발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의료진 안내에 따라서 경증이시니까 좀 작은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 안내를 이제 정부가 작성한 이렇게 표준화된 안내문 같은 것들을 좀 배포를 해서 그런 것도 이제 협조를 좀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현장에 있는 저 119 대원들이 네. 경증 환자들을 다른 병원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생길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예, 지침도 당연히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경증인지 중증인지 분류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 맞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환자들이 큰 병원을 가자고 그렇게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자발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발적인 그런 게 부분들은 필요하고 어떻게?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도 예. 강화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이젠이라고 보면 앱이 있어요. 거기 이젠이요?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걸 앱을 열어보면 예. 내 주변에 그 이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이렇게 권역센터라고 큰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경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네. 좀 본인 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료보험을요. 이런 이제 건의가 있어서 예. 이것들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거죠. 전문의가 부족하다. 응급실 가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하고 네.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일반외과나 이런 외과 계열인데 외과 계열 전문의 부족하고 네. 소아응급실, 소아과 의사 부족하고 네. 이 의료 수급 불균형 문제 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대용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아. 이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예.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눠 얘기할 텐데 우선은 총량적으로 의료 인력 공급을 좀 늘려주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그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거 말씀하시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건가요? 그거는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그렇죠. 예, 이슈입니다. 근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제 구조적으로 아까도 이제 제가 전달 체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달 체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하는데 병원을 일단은 현재는 지금까지는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아하. 여러 가지 수가제도, 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바꿔줄 생각입니다. 수가제도 또 손을 대시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 중증 그런 진료 같은 것들을 평가 기준에 더 강화를 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교육 수련 체계도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예. 이거는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는 의료인들 개개인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인데 이게 앞에 이제 전문의 중심으로 가게 되면 1인당 부과되는 업무량이 조금 줄어드니까 예. 이게 우선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수가 개선하면은 보상도 조금 강화돼서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 사법 리스크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서 네. 저 경증 환자를 왔을 경우에도 네. 경증 환자 만약에 돌려보내면 나중에 소송 걸릴 수도 있다는 이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를 좀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예. 이게 사실 형사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예, 검찰 변호사님이 더 법원의 잘 아실 것 일이니까요.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왜 이런 일들이 주로 벌어질까 이렇게 좀 많은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네. 이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걸 되돌리기는 좀 어렵고 네. 좀 사실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충분하고 예의를 갖춘 보상이 가능한 그 체계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사법으로 가는 그 압력을 좀 낮추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것이고요. 예. 보상 체계라는 거는 결국 세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면 네. 미국의 의사들이 연봉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보험료 굉장히 많이 냅니다. 아하. 거기는 로 수시라 그래갖고 굉장히 소송 많고요. 예. 그런 것들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이제 보험료로 많이 그럼 냅니다. 보험 체계를 그래서 만드는 우리도 사실은 의협에 예. 의료사고 공제 조합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규모도 작고 아, 또 그런 운영이 좀 조금 그 불투명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이런 걸 좀 그 제대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 수가 개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위주의 진료. 네. 그렇게 되면 혹시 건보 재정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판단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에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요. 아,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뭐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의사를 만나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예. 이제는 보다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유족을 인터뷰했는데 네. 이 저 부산에서 4년 전에 사망했던 5살 김동희 군 네. 인터뷰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복지부의 대책이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던데. 예. 조금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이 좀 뼈 아픕니다. 예. 네. 근데 좀 뭐 변명처럼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코로나 아하. 예, 뭐 거기 뭐 전력 투구하니라고 예. 조금 여력이 없었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지난 정부에는 아마 의료 보장성 확대, 뭐 문케어라고 하는 네. 거기에 이제 포커싱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공급 사이드 쪽에는 조금 신경을 더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현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린다. 이것이 가장 큰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체계를 제대로 다시
개선하는 쪽에 총력을 좀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소아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대책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이게 뭐 응급실, 소아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 필수 의료가 어려워지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예. 소아응급은 그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거라서 아하.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인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또 심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 아이들은 또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소아응급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지금 자원이 좀 희소하고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자원을 한 군데 모으고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도 당직을 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여유가 생기세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센터적으로 이렇게 센터 사업식으로 한 데 모아서 좀 적절하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쇼 어젠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다루고 있고요. 연속 인터뷰는 오늘까지인데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도 이 어젠다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해주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